편의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 강연입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황장수 소장님 나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정갑 본부장님, 그리고 정강훈 대표님, 또 최인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유병헌 사태부터 이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부패가 아주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이 부패의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완종이 자살한 이후에 성완종이 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또 베트남에 1조 2천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되돌렸는지, 결국 그걸 지키려고 박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 몇 명을 불고 자살한가, 다 이렇게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부패 척결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이 정치권의 부패에 대해서 이 척결을 하자 이러면 언론이 싫어해서 요즘 제가 그 언론의 탄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지난 5월 19일 새벽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뒤늦게 알고 여당 지도부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은 채 12시를 넘겨서 국회가 차수를 다시 바꿔가지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가 급하다고, 지금 개정한 공무원 연금 계획안이 제대로 된 개정입니까?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그거 해봤자 6년 연기되는 겁니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 그게 누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걸 번개불에 콩고아 먹듯이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날 새벽에 국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척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해서 직접적으로 부패 척결을 지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야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겠다.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고강도의 정치개혁이라고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 부패 척결이 정치개혁이냐? 저는 유병헌 때 유병헌으로부터 골프채와 뇌물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다. 그래서 유병헌같이 저런 부패한 탐욕적인 사이비 교주에게 유병헌의 부채를 갖다가 수천억을 탕감시켜주고 또 은행에서 수천억을 대출해주고 유병헌이 알짜배기 사업을 다시 그대로 가져가서 독점 운항을 제주 인천 간에 해왔다. 그런 탐욕적인 경영을 방치한 데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제보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으면요, 그 뿌리를 캐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아들이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적반하장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매를 든다 소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정적이고 옹호하고, 심지어 힘센 사람이 죽고 나면 공소권 없음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덮어버립니다. 자, 성완종이 죽었다고 성완종 회사의 배임 횡령 탈세, 베트남으로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찾지 말아야 됩니까? 은행 돈인데요. 지금 성완종은 1조 원쯤 사고 내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성완종이 죽고 나면 그 1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한 예보 기금에서 떼가지고 배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물며 성완종 같은 사람이 자살해도 성완종이 빼돌린 돈은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내고 남은 가족들도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부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211명이나 심야에 도둑질하듯이 차수를 바꿔가지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세월호 시행령하고 국회법 개정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머리 위에 올라 앉으려는 이런 쿠데타를 합니까? 이건 쿠데타입니다. 자,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이 결정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전국구 뭐 지역구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 130~4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뺐지 다른 사람들이요. 자, 이번에 32명만 반대 기권하고 나머지 다 찬성했어요. 정치 도의적으로 보나 상권 분립의 원칙으로 보나 국회의원들이 이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강제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박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에 앉혀서 부패 척결하면 여야의 각기 수십 명이 감방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방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라고 국민들이 다 느낄 만큼 검찰도 느끼고 판사도 느낄 만큼 힘을 쫙 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국회법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낙마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들고 가서 재의결을 해야 될 건데 이 재의결에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 청문회와 국회 표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표결했는데 감히 거부권을 행사해? 황교안 씨 날려버리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보수 세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비겁하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척결해야 되고요. 자기가 부패했으면 그냥 부패 척결하겠다고 이야기도 안 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실망도 많이 했지만 기대하는 것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중동이나 언론이 얼마나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씨 청문회를 한다니까 자, 정관 예우로 16억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고 군대를 안 갔고 이런 황교안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전임 또 이한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려 놓고 어떻게 부패 척결을 하겠다 그러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 포석호 방산 뭐 자원 미리 수사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라. 그걸 사설에 맨날 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면요. 대한민국 상류층에 장관이나 총리할 만한 사람 중에 부패 척결할 자격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깨끗해서 정관 노청을 보냈습니까? 역사는요, 내가 다소 부패하고 문제 있으면 내 문제가 터지면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내 앞에 있었던 일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의 부패가 조금씩이라도 극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깜빵에 갔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아들이 갔고 그 다음에는 아들 3명이 갔고 그 다음에는 따라서 형님 2명이 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부패에 대해서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관계없이 부패 척결은 계속되고 철저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를 척결하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들의 이야기는요, 좌파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요즘 보수가 더 문제 있어요. 그러면 부패 척결을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프리카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겨우 이까지 왔는데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요 1930년대에 세계 5위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뭐 국가 디폴트니 뭐니 나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되는 데는요, 왜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 척결은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뭐 이런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쉽지 않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집중해서 지난 모든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족들이라도 포함해서 깜빵에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나오는 대로. 자신의 측근들이 돈 받았으면 보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부패 척결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에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폭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흔들어서 부패가 영원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 척결에 여러분들의 이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